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이 대법원을 이 법원에 대한 그 비판적 시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사법부는 우리 국민의 그 최후의 보루라고 국민들이 생각했던 그 인식이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판결을 계기로 또 조국 관련 그 판단을 갖다가 계기로 등등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이 보인다는 게 이 사법부를 보는 시각의 변화가라고 그렇게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에는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가고 있다. 아주 안 좋은 얘기죠. 법치 최후의 보루인 법원, 국민들이 최후로 믿었던 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이런 제하의 사설이 실렸는데요. 이 제하의 사설과 유사한 법원 비판 글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태까지 전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법원에 대해서 비판은 원래 삼가했고 원래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판단을 잘 해주기 때문에 법원이 국민들이 신뢰의 가장 지수가 높았던 바로 법원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김명수 법원장이 오고 난 다음에 사법부가 온다는 다음에 별명이 붙여진 게 코드사법부입니다. 이 코드사법부 이후에 급격하게 법원에 대한 실망, 또 실의, 또 이거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예를 들면 검언유착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 구속 수감이 됐는데 그 이 기자는 구속 수감이 될 그런 부분에 그 혐의가 아니다. 소위 이런 것이 거의 이 소위 제야 법조계에서 판단이고 또 심지어는 이 법 관련한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기자가 여권 인사들이 신라젠 로비에 관련됐다는 자료를 내놔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그런 혐의인데 이 기자에게 적용된 제목이 강요미수죄입니다. 강요미수죄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근데 더한 강요죄, 미수가 아닌 강요죄도 구속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요미수죄보다 무거운 강요죄조차도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고 있는 이 즈음에 이 기자는 기사도 쓰지 않은 사람인데 바로 강요미수 혐의로 적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또 발부됐습니다. 법원에서. 김동현 판사라는 사람입니다. 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김동현 판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밝힌 구속 사유는 아주 노골적으로 정치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신문들이 이동현 판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아니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형사소송법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김 판사가 이걸 모를 리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을 한다 이런 점 국민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이유의 하나로 내세운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검언 유착을 인정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재판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굉장히 비판적인 지금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어저께는 채널 A 그 소위 기자협회 거기 지회에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사법부에 대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김동연 이 부장이라는 분이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죠.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이유 하나로 그것을 내세웠다는 바로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과거의 기존의 판결에 비춰보면 이 구속영장 사유에 비춰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판사들이 이 판결 하나만은 정말 공과 사를 뛰어넘어 아주 엄정한 중립적 차원에서 판단을 내렸다는 게 자랑스러운 우리 사법부의 관행이었는데 이제 사법부가 뒤집혔는지 이상한 지금 분들이 이상한 판결들을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언론은 이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안 심리, 예를 들면 그 본안에 대해서 심리하는 판사가 아닌 소위 영장 발부만 담당하는 판사가 미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매우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 아니라 지금 언론과 검찰이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려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이 김 판사한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김 판사뿐이 아니고 사법부에 던지는 것이죠. 이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상당히 이 법치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설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영장에는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발부한 이 영장에는 여기 채널A 이기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는 빠져 있습니다. 영장에도 나오지 않는데 김 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정치적이죠. 영장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는 소위 불고불리라는 원칙, 불고불리, 영장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그 사법부의 불고불리 원칙조차 어겼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근거 없는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대놓고 법적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동현 판사입니다. 뭐 하는 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김동연 판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단순한 사건이다. 특정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그 기자가 이제 아무 기자 정신이라는 거는 특정에 대한 그 판타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게 창조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팩트를 찾아서 특별한 특종 이것을 갖다 한다는 기자의 보람이죠. 이 특종 욕심이 지나친 기자가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된 사람에게 조금 과장되고 거짓이 섞인 편지를 보내가지고 유시민 씨 등 연루 여부를 좀 알아내려고 막 그냥 노력한 데서 취재 욕심에서 이런 의혹이 강한 이 기자의 내 속내를 알게 된 여권 의원하고 사기 전과자, 친여 방송 등이 기자를 함정으로 유인했다는 그런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끌어들인 게 바로 한동훈,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참으로 억울하게 됐죠. 결국 한동훈 검사장을 잡겠다는 뜻은 뭐냐? 윤석열을 잡겠다는 뜻이다. 추미애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내용성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류적 어떤 의혹 판단이 지금 내용성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남 장소에서 미리 몰래카메라까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MBC가 말이죠. 또 이들 목표가 뭐겠습니까? 기자겠습니까? 기자가 아니다.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은 누구냐? 윤 총장하고 최측근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한동훈 검사장은 윤 총장이 청와대 사건들, 일련의 의혹 사건들, 예컨대 울산 선거 비리 의혹, 조국 사건, 또 유재수 금융 비리 의혹 사건, 기타 등등 이 청와대와 이 권력의 비리형, 권력 비리, 이런 형태의 의혹을 갖다가 파헤치고 있었던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대검에. 수사의 면에 있어서 윤 총장의 오른팔 노릇을 정도로 거악척결을 위해서 수사 책임을 졌던 아주 정의감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 걸려들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이 한 검사장이 조국 등 현 정권 수사를 맡았기 때문에 눈에 가시죠. 그러나 한 검사장은 이 기자와 대화에서 유시민에게 관심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걸 어떻게 얽혔습니다. 그래도 강요미수죄라는 억지 제목까지 붙여가지고 기자 구속하고 그 다음 목표는 한 검사장입니다. 최종 목표는 윤석열입니다. 아마 윤석열일 것이다. 이렇게 사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학 후배가 지휘하는 수사팀, 바로 이성윤의 중앙지검입니다. 함정을 파가지고 기자를 유인한 사람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요 며칠 전에 뭐 소환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판사는 일방적으로 정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법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탈선 중에 탈선이라고 이거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영장에도 없는 검찰하고 언론에 무슨 뭐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니 대도 안 하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무리 판사의 권한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요지의 지금 사설입니다. 법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가고 있다라는 이 예를 들은 겁니다. 대부분은 그 TV 토론에서 말이죠. 또 그거 한번 이재명 봤죠. 이재명 사건. 이재명 사건 바로 그 다음날이 재헌절입니다. 16일 날 이재명 사건을 다뤘는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다라는 황당무계한 판례까지 대법원이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적극적으로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허위사실 얘기해도 그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해서 무죄를 판단해 줬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판례까지 만들어가는 이 요즘 법원의 모습을 보고 참 국민들은 그날 허탈에 빠졌을 겁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장 부실 기재라는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를 삼았고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도 살려줬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국민들은 이제 사법부, 법치 최후 보루인 오늘 그 사설의 제목처럼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 최후의 보루가 지금 되고 있다. 과거에 군사정권 때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멋있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받은 것도 많고 준 것도 있다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냈습니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이 조선일보 사설은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주하는 권력에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있죠? 마지막 브레이크 있습니다. 국민입니다. 민심과 국민이 마지막 브레이크입니다. 네. 이 사설에서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폭주하는 권력의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없다. 그러면 실망과 좌절을 느껴야 됩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이것이 가로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민심과 국민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